보통 우리가 지구 밖 생명체를 찾을 때 그 서식지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일 거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가끔은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는 거대 가스 행성과 같은 다른 선택지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초에 행성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우주 공간에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만약 존재한다면 대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상상해 봅시다. 그럼 시작할게요. 생명에 필요한 것은? 우선 개념 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란 이른바 생물의 특성을 가진 물질의 존재 형태입니다. 이는 환경으로부터 능동적 또는 수동적으로 물질을 흡수하는 능력, 즉 영양을 섭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성장, 발육, 번식하여 자신의 유전 코드를 후손에게 전달하고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며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프로세스를 제어하는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정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의 살아있는 세포 안에 있을 때에만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며 감염성 단백질 분자인 프리온은 그저 주위의 단백질을 동류로 바꿈으로써 극도로 무서운 질병을 일으킵니다. 프리온과 바이러스는 생명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번 영상의 범위에서는 조금 벗어납니다. 바이러스도 프리온도 그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더 조직화된 복잡한 생명 형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바이러스나 프리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조건, 그것은 바로 생화학입니다. 이는 생물 내부에서 생물의 정상적인 기능을 보장하는 생체 내 다양한 물질 간의 복잡한 반응을 종합화한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탄소의 생화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정의상 유기화합물로 분류되는 모든 화합물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규소나 불소 등 다른 원소를 기반으로 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생명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구 밖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몇 가지를 합의해 두도록 하죠. 첫째, 탄소는 대량의 화합물 합성에 적합합니다. 탄소를 포함한 기지의 물질은 다른 모든 물질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그 다양성은 생명의 장기적인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설령 탄소 이외의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미지의 법칙을 따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즉, 탄소 이외의 생명 형태는 제외해 두는 것이 가장 간단하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가 이해하는 탄소 생화학의 법칙을 따르는 생물권은 우주 공간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즉, 지구에 있는 것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우주 공간에서의 진화. 탄소 생명체가 처음부터 우주 공간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생명의 발생, 아비오제네시스는 생물학에서 가장 어려운 미해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메탄 화합물과 같은 유기 분자였고 그것이 태양 복사의 영향으로 더욱 복잡한 물질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외태양계의 일부 천체에 존재하는 톨린 등이 그렇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프리온과 어딘가 유사한 자기 복제 능력을 가진 최초의 단백질이 탄생했고 이후 최초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이 단계야말로 진정한 생명 탄생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자, 생명 탄생에는 유기물의 농도가 충분하고 태양이나 기타 적절한 항성으로부터 복사를 활발하게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주 공간에는 대량의 안개와 알코올을 포함한 구름과 성운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물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은 곳에서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결과 발생한 것입니다. 그 장소는 예를 들어 항성이나 행성계의 바탕이 되는 가스와 먼지 구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단순한 자가 복제 단백질 분자조차 원시적인 유기화합물로부터 자연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즉, 대수의 법칙이 작용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주의 기준으로는 한정된 최적의 공간에 고농도의 메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탄생한 지 수백만 년이 지난 지구와 같은 젊은 행성입니다. 우주 구름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주 구름이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에요. 성운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허블과 같은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매우 먼 거리에서 촬영된 것이며 나중에 사진을 편집합니다. 여러분이 성운 속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위에 특별히 달라진 점은 느끼지 못할 거예요. 즉,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것은 단순한 우주의 진공입니다. 이는 비행기 구름 속을 나는 것과 유사합니다. 비행기 창문으로는 안개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 구름에서는 안개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얇은 층이 되어 수세제곱파색에 걸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가 복제 분자는 출현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조직화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이 주위에 모이지 않기 때문이죠. 결국 생명이 탄생하는 곳은 적절한 물질의 농도가 충분히 높은 행성에 국한되는 것 같습니다. 그 후 생명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 다른 천체와의 충돌이나 격렬한 화산 분화에 의해 행성 물질의 일부가 원시 생명체와 함께 우주 공간으로 방출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기서부터가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서바이벌, 미션 파서블? 우주 공간으로 방출된 생명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뿐 아니라 번성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간과 같이 고도로 조직화된 생물의 경우에는 물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우주복을 입지 않고 진공 속에서 머무른다면 90초 이상 살 수 없을 거예요. 다만 물곤벌레와 같이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생물도 있습니다. 또한 에베레스트 정상 등 지구상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에서 사는 데 익숙한 극한 환경 미생물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물 군집은 여러 가지 절실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공 속에서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구조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부의 열을 유지하는 것이죠. 군집이 항성의 거주 가능 구역에 도달하면 실제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생물은 피부의 기능을 하는 막의 투명도나 색조를 바꿈으로써 체내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통해 흡수하는 태양광선의 스펙트럼이 변화합니다. 또한 영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호식성 생물은 물론 초식성 생물도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군집을 구성하는 생물이 광합성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자신의 쾌적한 거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광합성과 호흡의 균형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이 토양으로부터 직접 섭취하는 무기원소 문제가 있는데요. 앞서 군집에는 물이 포함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의 염분도 포함되게 됩니다. 만약 소행성이나 무언가에 들러붙을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 공간에서의 생활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간략히 설명한 과학자들의 생각에 따르면 그것은 아마도 수백 미터 정도의 크기이며 겉보기에는 두꺼운 막으로 덮인 물방울의 모습을 하고 미생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부에는 소행성의 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거품은 항성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으며 항성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비록 원시적인 생물일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진귀한 생물의 거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품은 운이 좋으면 수천 년, 수백만 년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양계 내에서 그러한 생물과 조우하여 우주 최대의 기적인 생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 공유까지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